이 부분은 좀 저희가 전해드릴 긴 내용인데요. 국가안보감시단체, 비영리단체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스테이트 아머라는 이 단체, 스테이트 아머라는 이 단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에너지 전환 홍보 비영리 단체를 조사해달라라고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스테이트 아머에서 낸 보고서를 보고 계신데요. 이 보고서 제목을 보시면은 Who is Energy Foundation China? 그러니까 EFC라고 합니다. Energy Foundation China라는 단체, 바로 이런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파운데이션. 근데 이 단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져 있는 이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기후변화의 녹색 정책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입법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그 단체, 뭐 기후변화단체, 환경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분위기, 여론을 이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기후변화에 대책을 세우는 쪽의 여론으로 몰아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엮어서 친중 정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라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나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고, 단순하게 조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중국 정부의 기관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FARA, 그러니까 외국 등록법을 적용을 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트 아머가 내놓은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양열이나 뭐 풍력발전소나 뭐 이런 거로 바꾸게 하는 그러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국의 진보적 기후변화 로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중국이 이용하는 겁니다. 자, 조 바이든 정부가 정말 어리숙하게 친환경 에너지를 주장하면서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이런 거, 화석 에너지를 좀 미국이 활용하지 못하게끔 그거를 겉으로는 탄소 제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친환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화석 에너지를 갖다가 완전히 개발을 중지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을 제가 기억을 하죠. 내연기관차는 32년까지만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다 전기차로 바꾸게 하려는 이러한 야심찬 계획들을 추진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정책의 아이디어를 내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 본인이 알게 모르게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 로비가 추진되는 대체 기술은 미국 에너지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그렇죠?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지정학적 이점을 중국한테 만들어주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희토류 없이는 뭐가 안 되는, 뭐 반도체든 배터리든 뭐 중국이 원료를 대주지 않으면 그러면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중국의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 이거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미국 땅에 지금 잔뜩 있는 셰일가스를 비롯해서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것들은 아예 개발을 하지 못하게끔 다 규제로 묶어버리는, 이것은 미국을 망하고 중국을 승하게 하는 이러한 방법이었는데, 이러한 정책이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던 정책이었고,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기후변화 대책을 논하는 이러한 로비스트들, 단체들, 이런 데들이 여기에 놀아났다라는 겁니다. 스테이트 아미의 CEO인 마이클 루치는 저스트 뉴스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 편에 대한 의존성을 만들고 다른 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자연적인 강점인 에너지 자립을 빼앗아간다. 스테이트 아머는 세계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트 아머에서 만든 이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에 악성 통신 장치가 설치됐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있죠? 태양광 패널. 근데 거기에 통신 장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광, 우리는 전기 만드는 건 줄 알고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태양광 패널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통신으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중국 공산당한테 보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태양광 패널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루치 CEO는 그 장치가 왜 거기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고 곧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베이징이 그곳을 봉쇄할 수 있도록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베이징이 그곳을 봉쇄할 수 있도록. 이거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 조 바이든이 원했던 대로 다 해가지고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차들이 다 돌아다니고 뭐 전기 시스템이 다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런데 그 태양광 패널이 아주 싼 값에 가져올 수 있는 중국에서 다 가져왔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 통신장치들이 다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중국은 그냥 언제든 맘만 먹으면 버튼 한번 누르면 이게 올스톱 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에너지가 이 태양광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중국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럼 갑자기 올스톱 되고 예를 들어서 자, 교통신호등도 전기를 많이 먹겠죠. 하루 종일 켜져 있어야 되니까. 이 교통신호등에 들어가는 전기를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태양광으로 하겠다. 아, 그러면 뭐 전기값도 줄어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꿨다. 근데 중국에서 스위치 딱 꺼가지고 교통신호등을 마비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공상과학영화 같은 음모론 같은 이야기로 들리실 텐데 이게 현실에서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요, 중국 에너지재단, 그러니까 이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가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내 기후 옹호 단체들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자금을 대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국 에너지재단, 그러니까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는 스스로를 501c3 비영리 단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전환에 헌신하는 정책 연구단체, 산업협회, 학술기관 및 비정부 기구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 사명으로 한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연구기관들, 그다음에 각종 단체들, 그다음에 비정부 기구들, 학술기관 이런 곳들한테 돈을 대주겠다. 이게 돈 대주겠다는 단체로 만든 겁니다. 에너지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를.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는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과 공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대학들 내의 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비영리 단체인데 자기네들과 관련된 조직들을 대학 내에다가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선동하는 일을 했던 거죠. 연구단체 만들고 학생단체 만들어가지고 지원금 주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학생단체는 학생들이 큰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돈 조금 푼돈 줘가면서도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투자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본인들이 전체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이건 뭐 이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조직화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었던 것, 지금 지난 주말에 있었던 노 킹스 이런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것, 이 불체자 체포 반대 시위가 또 전국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것, 이게 겉으로 봐서는 멕시코 깃발 흔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 중국인들이 자금력을 가지고 지원금을 줘가면서 평소에 포섭했던 여러 기관들과 단체들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국과 관련해 핵심 개념은 연합전선이다. 이 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정치 전쟁에 대한 그들의 광범위한 접근 방식이다. 그것은 레닌주의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스테이트 아머의 루치라는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레닌에게서 직접 나온 개념이다. 정치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접근 방식이다. 그리고 그들은 중앙 노드나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 같은 그런 중앙 기관을 세운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공산주의 비전이나 중국의 비전과 일치하는 동맹을 구축해서 당의 이익, 이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한 당의 이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위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만 열심히 홍보하는 수준이 아니고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까지도 한다는 거죠. 자,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원래는 에너지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2019년에 미국 기반 운영의 대부분을 에너지 파운데이션 아메리카 이렇게 분리를 US로 분리합니다. US 에너지 파운데이션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별도 조직으로.
스테이트 아머 보고서에 보면은 에너지 재단이 기후 정책을 옹호하는 미국 기후 단체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 수많은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023년 세금 보고 기록을 보면 이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가 8,40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고 501 시스리 단체니까 거의 다 그 돈을 다시 쓰게 되어져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럼 거의 8천만 달러 이상의 돈을 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8천만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요, 뭐, 얼마입니까? 와, 한 1,200억, 1,200억의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뿌린 겁니다. 이 단체에 따른 웹사이트에 보면은, Climate Works Foundation, 그러니까 기후 작동재단,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Climate Works 파운데이션, 그리고 윌리엄 앤 플로라 휴렛 재단, 휴렛 파운데이션이죠. 그리고 기후 임페러티브 재단, 그러니까 클라이밋 임페러티브 파운데이션, 뭐 이런 단체들을 포함을 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반화석 연료 단체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휴렛 파운데이션의 휴렛, 그리고 메가더 같은 사람들, 이 집단 행동 기금의 주요 기부자로 나오는데 콜렉티브 액션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집단 행동 기금. 이 콜렉티브 액션 펀드의 주요 기부자인 이 사람들은 2022년에 석유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암흑자금 네트워크의 일부다. 이건 팍스뉴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청정 에너지를 추구해야 돼. 청정 에너지가 좋아. 이런 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청정 에너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석유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후를 망치고 있어.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소송을 벌이는 일까지도 불사하는, 거기에 돈을 막 대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랑도 다 얽혀져 있다는 거죠. 똑같은 기부자들이다. 2022년 에너지 파운데이션은 로키 산맥 연구소에 35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팍스뉴스에 따르면 이 재단은 수년간 로키 산맥 연구소에 90만 달러를 총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로키 산맥 연구소, 이곳은요 2023년 가스레인지와 천식의 연관성을 발견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곳입니다. 천연가스 사용 제한을 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게끔 했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스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뉴욕주 같은 경우에 그거 다 없애버려라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정책을, 법을 만들 때 항상 인용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로키산맥 연구소가 만들어 놓은 그 연구 결과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연구 결과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사 자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이게 믿을 만한 것인 줄 알고 법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 근데 이 연구소에 투자한 게 90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파운데이션이 2023년에 걷어들인 돈은 8,400만 달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겨우 90만 달러 하나 가지고 뭐 각 주에서 이거 뭐지? 가스 스토브 이런 거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해야 된다. 이런 법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게 만들었는데 90만 달러 들인 거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게 했겠습니까? 이 단체가. 보고서는 에너지단의 2022년, 2023년 세무 문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 단체가 국제청정교통협의회에도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제청정교통협의회는 미국 트럭 운송을 디젤 구동에서 전기 구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인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젤 엔진 차 말고 전기 트럭 이용해라, 이런 캠페인을 벌이게 했던 거죠. 에너지재단은 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UC 버클리, 그리고 UCLA 로스앤젤레스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메릴랜드 대학교, 이런 대학들을 포함해서 미국 대학의 기후정책 연구를 지원하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재단은 미국 비영리 단체로 운영이 되지만 중국 공산당과 직접적인 연루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재단의 CEO가 이름이 주지입니다. 주지. 이 사람은 이전에 중국 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기관인 중국 국가기후변화전략센터의 부주임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공산당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에너지재단의 환경 프로그램 책임자인 신류, 이 사람은 베이징시의 환경보호국에서 리더십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에서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원들이 들어와가지고 비영리 단체에서 요직을 맡아가지고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미국의 법을 만드는데 여기저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거죠. 데이빗 벤스 와그너 에너지재단 전략 파트너십 부사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후변화 특사사무소의 중국 담당 참사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에너지재단 사이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와그너라는 사람의 양력을 보면 중국 환경보호부에도 근무를 했고요. 환경보호부. 당시 환경보호부 산하 중국 국가자동차 배출가스 정책연구센터에서 근무한 최초이자 유일한 외국인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와그너라는 사람 중국 국립 칭화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스테이트 아모에 따르면 에너지재단은 중국 공산당과 광범위하게 협력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중국 공산당 산하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에너지재단의 중국 내 활동을 감독하고 있는데 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중국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제품들, 상품들과도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루치는 스테이트 아머의 루치 CEO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후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자국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석유와 가스는 대부분 중동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해상 봉쇄에 취약한 것이다 이거죠. 호르무즈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이 어떻게 되면 중국의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 중국은 풍력, 태양광, 수력, 원자력, 석탄 발전 비중을 늘려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여러 종류의 석탄, 화석 에너지를 여러 종류의 에너지를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미국한테는 청정 에너지를 쓰게끔 계속 지금 로비를 펼쳐왔던 것이었다.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또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에너지원 확보를 좀 확실하게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특히 러시아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된 배경에 결국 에너지 공급이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지금 스테이트 아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안보적인 측면에서라도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공급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자꾸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중국 공산당의 그 계략,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뻔했습니다. 바이든 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시 복귀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계략이 지금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에너지연구소의 CEO를 맡고 있는 제이슨 아이작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이 기후활동주의를 이용해서 중국이 제조, 채굴, 통제하는 에너지 기술을 추진하는 방식을 폭로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광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공급망은 강제 노동을 사용하고 환경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세계 에너지 미래를 노골적으로 장악하려는 외국의 적대국, 중국이죠. 점점 더 얽혀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이 갈등 관계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제임스 코머 위원장, 그리고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 아주 대표적인 강성 우파 의원들이죠. 근데 이들을 포함을 해서 상하원 위원회의 위원장들한테 이 스테이트 아머에서 서한을 다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스테이트 아머가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저항하고 미국의 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결성된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단체, 에너지 파운데이션 차이나 조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에 미치는 위험, 이거 상당히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의회가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스테이트 아머에서 지목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해달라. 그리고 감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아머의 루치 CEO는 저스터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에 따라서 에너지 재단을 외국 대리인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파라라는 건데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해외 정부 기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조직이 미국 내에 있을 경우 만약에 해외 정부를 대표해서 로비 활동을 벌이게 되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은 재단이 중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중국 지원 활동, 관련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만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미국 내에 있는 일반적인 비영리 단체처럼 활동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정부의 아젠다에 맞춰서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금 미국 사회에도 홍보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관련된 입법들을 만들게 추진해왔던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파라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커넥션들이 고스란히 다 보고돼야만 하는 것이고요. 보고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단체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파라법 어기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실형 선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한 규정을 좀 적용을 해서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의 중국 공산당이 침투해 있는 그 침투의 정도가 우리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보고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 보고서 링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 보고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다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